자, 이번 시간에는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한 정의를부터 보시게 되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또는 소화 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이것이 이제 비상 방송 설비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비상 방송 설비의 계통들을 보시면 자, 기동 장치가 있고 감지기가 있죠. 이제 이 기동 장치는 이제 수동. 자, 기동 장치는 이게 수동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수동이고 이 감지기 같은 경우는 화재를 자동적으로 감지하죠. 사람이 감지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자동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기동 장치를 누르거나 아니면 감지기를 통해서 화재를 감지했을 때 그 화재 신호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바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죠? 수신기에서 증폭기를 거쳐서 이 증폭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증폭기는 바로 소리의 크기를 더 크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죠. 증폭기를 통해서 스피커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조작 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음량 조절기 있죠.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소리의 크기를 조정해주는 음량 조절기를 거쳐서 스피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확성기를 통해서 비상 방송이 울리는 거죠. 자, 이 개통도 잘 보세요. 개통도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잘 보시고, 자, 이제 이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보실 건데, 이 용어의 정의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확성기, 음량 조절기, 그리고 증폭기. 이 세 개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용어들이에요. 자, 먼저 확성기는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일명 스피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커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확성기입니다. 소리를 크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고요. 그다음 음량 조절기는 말 그대로 음량, 소리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이것이 이제 음량 조절기라는 거죠.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 자, 그다음 증폭기는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서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다. 말 그대로 증폭해 주는 거죠. 증폭. 그래서 증폭기의 확성기와 음량 조절기, 증폭기, 이 세 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 방송 설비 음향 장치의 설치 기준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먼저 그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자, 얼마 이상이냐?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4와트 이상입니다. 이 4와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실외예요, 실외. 실내가 아니고 실외입니다. 근데 이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그 음성 입력이 1와트 이상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내가 실외보다 더 조용하죠. 조용하기 때문에 음성 입력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설치할 때는 1와트 이상, 그리고 실외에 설치할 때는 3와트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다? 이것도 똑같아요. 25m 이하입니다.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이 수평거리 기준 암기하시고요. 다음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이것도 중요한 거죠. 2선식 아니고요. 3선식으로 할 것. 그리고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이것도 일반적인 높이라고 했죠.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리고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자, 이런 설치 기준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어서 자, 이제 우선 경보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인데 자, 일단 층수가 몇 층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몇 층이다? 16층 이상이에요. 공동주택이 아니면 11층 이상,
공동주택이면 16층 이상일 때 이때 우선 경보 방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했을 때 2층 이상, 2층, 3층, 4층 그리고 1층에서 발화했을 때 그다음 지하층에서 발화했을 때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2층 이상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화층 그리고 직상 4개의 층의 경보를 발할 것.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층을 기준으로 위로 바로 위 4개의 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3층에서. 그러면 발화층인 3층에 경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로 4개의 층인 거죠. 그래서 4층, 5층, 6층, 7층. 그래서 발화층을 기준으로 바로 위층에 4개의 층을 경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화층과 직상 4개의 층 그리고 지하층에 경보를 발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이라고 하면 지하에 있는 모든 층을 말하는 거예요. 지하 전층. 그래서 자 1층에서 화재 발생했죠. 1층에서 화재 발생 1층, 발화층 1층. 직상 4개의 층이니까 2층, 3층, 4층, 5층이 되겠죠. 직상 1층에 위로 4개니까 2, 3, 4, 5층이 되는 거죠. 그 지하층, 만약에 지하가 3층짜리, 지하 3층까지 있다.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모든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발화층, 그 다음 직상층, 바로 위층 한 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선 경보 방식의 방식이에요. 방식. 자, 그리고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 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그리고 다른 전기 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다음,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1번 문제 내용 있죠? 11번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내다? 10초 이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10초 이내. 아시겠죠? 소요시간.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10초 이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몇 퍼센트?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그러니까 최소 80%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 80%.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여기서는 80%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작동과 연동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비상 방송 설비의 이제 배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배선. 자,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층,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나머지 층에서는 경보가 돼야 돼요. 방송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층 경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전원회로의 배선이에요. 전원선이 들어가는 배선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어떤 배선에 따른다? 전원회로는 무조건 내화 배선에 따릅니다. 내열 배선 안 돼요. 내화 배선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 그러니까 내화 배선도 되고 그리고 내열 배선 다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원회로만큼은 내화 배선을 써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조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조항은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얼마 이상이다? 0.1메가옴 이상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0.1메가옴 이상. 이거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다 동일합니다. 바로 0.1메가옴 이상. 절연저항 값이 0.1메가옴 이상 똑같습니다. 그다음 비상 방송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 별도예요.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다음 이제 비상 방송 설비의 전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이에요, 전원. 먼저 전원은 이제 상용 전원과 이제 비상 전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뭐 한다? 겸용이 아니고 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전원에 대한 내용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그리고 비상 방송 설비 다 똑같아요. 그렇죠?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그리고 전용으로 한다.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자, 그리고 개폐기에는 비상 방송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그렇죠? 전용이니까 표시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비상 방송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그것도 똑같죠?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 전원으로서 축전지 설비,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거 다 동일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다 동일해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비상 방송 설비의 설치 대상을 볼게요. 비상 방송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죠. 연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가 3,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근데 여기서 이 11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층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그 다음 지하층의 층수입니다. 지하층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일 때?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고요. 여기 세 번째 말하는 거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의 층 이상일 때. 이러한 경우에 이제 비상 방송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한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비상 방송 설비의 음향 장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다. 어때요? 맞죠? 수평거리 25m 이하 맞고요. 2번.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다 잘못됐죠. 2선식이 아니고 3선식이 되죠. 3선식. 그렇죠? 2선식 아닙니다. 3선식이에요. 다음 3번.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설치 높이 맞고요. 4번. 다른 전기 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자, 다음 중 비상방송 설비의 상용 전원 설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상용 전원에 대한 문제예요. 1번.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1번 틀린 내용 없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자,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로서 전원까지의 배선은 겸용으로 한다. 자, 틀렸죠? 일단 축전지가 아니고 축전지 설비입니다. 축전지 설비가 맞는 거예요. 축전지 틀렸죠? 그리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겸용이 아니고 뭐예요? 겸용이 아니고
전용이죠, 전용. 예, 틀렸습니다. 자, 3번.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서 전원까지의 배선은 자, 겸용이 아니고 전용이죠. 전용. 자, 틀렸습니다. 4번. 개폐기에는 비상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틀렸네요. 비상용이 아니라 비상 방송 설비용이 맞는 거죠. 예, 비상용 아닙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3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방송 설비 음향 장치의 전격 전압이 220V인 경우 최소 몇 볼트 이상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가? 자, 음향 장치 같은 경우는 전격 전압의 몇 %에서 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전격 전압이 220V라고 했죠? 220V. 그러면 220V에 자, 80%니까 0.8을 곱하면 되겠네요. 예. 전격 전압의 80%. 그래서 0.8을 곱해주면 176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176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방송 설비에서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음량 조정기 몇 선식이라고 했죠? 바로 3선식이라고 했죠. 예, 정답 1번에 3선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다음은 비상방송 설비의 용어 정의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보세요.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다. 뭐예요? 전압 전류를 뭐 한다고요? 전압 전류 진폭을 늘린대요. 증폭하는 거죠? 진폭을 늘린대요. 예, 증폭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증폭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의 증폭기. 다음 문제 6번. 자, 일반적인 비상방송 설비의 개통도이다.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저 감지기가 있고요. 아래 기동장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감지기나 기동장치는 바로 어디에 지금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거냐? 어디에 보내겠어요? 바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감지기 같은 경우는 자동, 기동장치는 수동이 되겠죠. 예, 자동이든 수동이든 화재 발생을 알려야 돼요. 어디에?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에 들어갈 명칭은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의 수신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7번. 비상방송 설비에서 실외에 설치하는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최소 몇 와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어디에 설치해요? 실외에. 그렇죠? 네, 실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얼마 이상이다? 네, 3와트 이상인 거죠. 실외니까. 정답은 4번의 3와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라 비상방송 설비의 확성기 음성 입력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최소 몇 와트 이상인가? 자, 이번에는 확성기를 어디에 설치했냐면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설치했죠. 예, 실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1와트 이상인 거죠. 정답은 1번에 1와트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9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정의에서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것은 자,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음량을 작게 할 수도 있고 바로 음량 조절기에 대한 설명이죠. 네, 정답은 4번의 음량 조절기가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방송 설비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런데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자, 층수가 몇 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의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바로 우선 경보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지금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층수가 몇 층 이상이다? 바로 11층 이상인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의 11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방송 설비가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자,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몇 초 이내로 해야 하는가?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몇 초 이내예요? 바로 10초 이내가 되는 거죠. 예, 정답 2번의 10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한 기준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자, 바로 음향장치의 구조와 이제 성능에 대한 내용인데, 자,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까? 바로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그렇죠.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까? 자, 어떤 거의 작동과 연동해야 돼요?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과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3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의 설치 기준 중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자, 하나의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 자, 비상방송 설비의 절연 저항 값은 바로 0.1 메가옴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0.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 볼게요. 자,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수평거리 기준 몇 미터 이하라고 했죠? 수평거리 25m 이하라고 했죠? 정답 4번의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자,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 설치 기준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발화한 때의 경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경보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화재가 발생한 층이 어디냐?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죠.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화층, 직상 4개의 층, 그리고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다음 괄호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비상방송 설비의 그 비상 전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상방송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자, 몇 분간? 감시 상태는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자,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대상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다. 틀렸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바로 3,500제곱미터 이상이 맞는 거죠. 자, 틀렸고요. 2번.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맞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자, 이게 맞습니다. 자, 2번이 맞고요. 3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니죠.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죠. 다음 4번.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자, 이것은 비상 방송 설비가 아니고요. 비상 경보 설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2층에서 발화한 때에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의 경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 11층 이상이기 때문에 우선 경보 방식이 적용이 되죠. 근데 화재가 발생한 층이 어디냐면 바로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발화층과 그리고 그 직상 4개의 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발화층 및 직상 4개의 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몇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자, 지금 조작부입니다. 조작부. 자, 몇 이상의 조작부를 설치되어 있을 때 몇 개 이상이라고 했죠? 2개 이상이라고 했죠? 정답 2번에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비상방송 설비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자, 비상방송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 확성기, 2번 감지기, 3번 증폭기, 4번 음량 조절기. 자, 보기에서 비상방송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2번에 있죠. 자,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입니다. 비상방송 설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감지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잘못 설명된 것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배선은 다른 용도의 전선과 동일한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자, 1번을 보면 이제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배선은 다른 용도의 전선과 동일한 관이 아니죠. 동일한 관이 아니고요. 별도. 그렇죠? 별도의 관에 설치를 하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내화 배선으로 설치할 것. 맞죠? 전원회로의 배선은 무조건 내화 배선입니다. 맞고요. 3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번도 틀린 내용이 없고요. 4번,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얼마예요?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맞는 거죠? 0.1메가옴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게 설명된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틀렸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2선식이 아니고요. 3선식이 맞죠. 3선식. 1번 틀렸어요. 2번,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60초 이하로 할 것? 아니죠. 60초 이하 아니고요. 10초 이내가 맞습니다. 10초 이내. 다음 3번. 다른 전기 회로에 의해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맞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4번.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아니죠. 차단할 수 있는 구조.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일명 스피커를 말하는 것은 뭐예요?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확성기에 대한 정의죠. 정답은 1번의 확성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이론 내용과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전 경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